지난번에 나눠드려서 혹시 빠뜨리신 분들은 챙겼으리라 보고 자료 1번 보십니다. 기왕 자료 나간 김에 잠깐만 더듬어 볼게요. 이 부분은 단어의 형성 파트입니다. 큰 제목으로 얘기하면 단어의 이해라고 뒀지만 우리가 단어 하면은 최소의 자립단이에요. 그게 단독으로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품사는 모두 띄어쓰기 할 수 있는데 단 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분류에 보면은 단위로는 하나의 어근이 있어야 돼요. 어근은 어간과는 다르죠. 어간 어미로 나눌 때는 활용을 전제로 합니다. 어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근과는 접사가 이렇게 접사, 어근과 접사. 따라서 이 부분은 단어 형성에서 파생법에서 합성법에서 어근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 어근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실질적인 뜻을 지닌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어근은 실질 형태소입니다. 하나의 어근이 돼야 돼요. 집 또는 뭐 해바라기, 그죠? 도시락.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소 하나가 실질적인 뜻을 지닌 단어가 될 때를 단위라고 그래요. 가령 또 잡다, 잡았다, 얘들도 단위로예요. 잡다, 형태수 둘이거든요. 어간과 어근은 따로 나누니까. 근데 잡은 실질 형태소 어간으로, 다는 어미로 형식 형태소지만 이럴 때 실질 형태소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복합에는 합성어, 파생어를 두 개 합해서 복합어라 그래요. 그런데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을 합성법 그럽니다. 따라서 파생어에는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파생어에 대한 얘기. 자, 또 접두 파생어 보면은, 그러니까 파생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 접두사가 되어서 파생어가 된 것은 접두 파생어, 접미사가부터 파생어가 된 것은 접미 파생어. 우리 국어의 어휘를 능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는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파생어에 나오는 접두사, 접미사 학습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문제가 뭐 7급 문제 하여 몇몇 문제들이 막국수, 막고무신, 그죠? 막일, 이 막에 대한 2013년 문제거든요.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막이 의미가 다른 하나. 그러니까 접두사, 동일한 접두사를 넣고 어떤 어근과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뜻 구분하는 미세한 차이를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고무신, 막술 뭐 이런 것은 조금 뭐라고나 할까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고, 막일은 다르죠. 답이 막일이 답이었는데 실제 문제에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접두사와 접미사 학습을 꼼꼼하게 해두지 않으면 무리수가 있다. 이론 수업에도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지적은 했습니다. 자, 밑에 목록 보죠. 접두사 강. 강은 한자 접두사도 있어요, 사실은. 고여 접두사도 있고. 억지 호된 부자연스러운 강다짐, 강추, 강세 말해두시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지만 제가 다시 접속을 했는데 강, 그것만 섞인 그것만 있는 강밥 있죠. 이건 국 없이 먹는 밥이거든요. 거기는 없잖아 지금. 강굴, 다른 것 없이 굴만 가지고 뭐. 강된장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뜻도 여기는 다른 뭡니까 의미가 있긴 합니다. 개, 야생의 가치 없는 호된, 비검하고 낱말 뜻하고 일치하니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개살구, 개나리는 야생이고, 개기름, 개꿈 이쪽은 가치 없는 헛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 날 잘라도 생것의, 또 지독한 부질없는 거기 보니까 날감자, 날고기는 생것의 뜻이지만 날강도, 날도둑은 뭐 지독한, 날밤, 날장구는 부질없는 뭐 이런 뜻이라 이런 말이야. 늦,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저 밑에 문제도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접두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입니다.
그러나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늦다의 어간으로 해서 늦잠, 늦여름 같은 걸 합성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건 7차 문법 교과서 얘기고,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달콤한 단팥죽 있죠, 단팥죽. 그죠? 그럼 얘는 합성 과정이 어떨까? 단팥죽은 지금 보면은 파생어란 말이야. 그럼 단어 결합 과정이 1차적으로 뭐와 결합했겠어요? 단 플러스 팥 이거 아니겠죠? 생각해봐. 단팥 있을 수 있습니다. 단팥, 달달한 팥이다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서 죽과 마지막 최종 결합을 했다면 그건 합성어거든요. 최종 결합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론 수업을 하면서 여기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어요. 울산시 교육행정직에 나왔는데 다음 중에서 단의 형성이 이질적인 것. 이건 결과적으로 뭐 같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파생어입니다. 다른 건 전부 합성어 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합 과정을 볼 때 1, 2차 결합이 있어요. 여기서 팥과 죽이 1차 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파생어가 됩니다. 이게 1차 결합이에요. 이게 2차 결합이에요. 2차 결합 마지막 결합을 최종 결합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번 풀어서 보면 이게 먼저 뭐와 팥 플러스 죽으로 팥으로 만든 죽이 팥죽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팥죽이 되면 뭐가 될게요? 합성어 아닙니까? 합성어. 둘 다 뜻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이 접두사란 말이야. 접두사. 그 다음에 결합된 합성어 팥죽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합성어가. 이런 걸 뭐라 그래? 합성어의 파생. 결국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가령 해석을 이렇게 되면 틀려요. 단팥 플러스 죽이다. 그래 되면 형태적으로 보면 단이 접두사니까 최종 결합에서는 단팥이 합성어거든요. 그래 되면 파생어거든요. 파생어는 뜻이 있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단 플러스 팥이 1차 결합이다. 예를 들어서 2차 결합에서는 단팥과 죽이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해석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이렇게 본다면 단팥 하면은 파생어고, 그죠? 파생어. 이 파생어 자체는 접두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뜻이 있는 말입니다. 단팥. 플러스 죽이 명사. 그 뜻이 있는 파생어와 명사가 최종적 결합을 했으니까 최종 결합에서 접두사 전미사가 없으면 파생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합성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합성어.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답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팥 종류에서 단독으로 되었을 때 이건 먼저 결합했다면 팥 종류에서 달달한 팥이 있고 시큼한 팥이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팥죽이 달달한 팥죽을 의미하는 단이 최후에 붙었지. 무슨 얘기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거 틀렸다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 문제에서 시험에 나왔다. 미세한 거지만. 자, 그 외에 돌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맛. 태어나서 차례 맨 처음. 또 공부해 두세요. 맛. 그리고 맨도 알아두고. 이때 맨은 접두사로 쓰일 때는 맨이 짧게 발음납니다. 맨몸, 맨발, 맨이, 맨주먹. 맨 처음 맨이 길게 발음될 때는 최후의 이런 의미의 관형사입니다. 맨 꼭대기 이럴 때 맨은 관형사예요. 그럴 때는 띄워줘야 됩니다. 관형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겠지. 당연히 여긴 접두사와 관련해서 내가 언급을 했고 형태가 같다고 해서 품사도 무조건 같다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에 벤에 참고하시고 뒤에 갑니다. 선 알아두고 익숙하지 않고 서툰 부족한 그 선맞음 선무당 선불 선소리 다음 중에서 밑줄 친 선이 의미가 다르다나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선머슴, 선무당, 선애, 선불, 선소리, 선잠이 답이에요. 왜 예를 들면 부족하다 이런 데죠. 그렇게 미세한 의미 차이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요. 중요한 얘기죠. 선불은 약간 서툰 이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선불 맞은 호랑이 뛰듯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다음에 애 알아두고, 그러니까 애벌레는 파생어다 그죠? 아기벌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애가 접두사라 이런 말이에요. 올 다음에 외도 알아두고, 웃 요것도 중요합니다. 잔가시 잔꾀, 잔주름, 우리 한글 맞춤법 할 때 제가 잔주름 자주름 뜻이 다르다고 내가 늘 얘기하죠. 그런 판단력 필요합니다. 지금쯤. 왜? 이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투사해야 되거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접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 그 3월 그 문제풀이에 보면은 모의고사 뭐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의고사도 물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또 문제를 다 모든 문제를 다 가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화해서 유형별 단원별의 예상 문제 형태로 이론 수업과 하는 이게 좀 더 보다 총체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적인 부족함 또 문제 해결로 가는 과정에 자기 필요한 학습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연결고리입니다. 자기 진단을 잘 해가셔야 됩니다. 지금 진단하지 못하면 4월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잖아. 4월은 여러분의 4월이 있다는 것은 합격의 4월이 있는 거지. 자, 그런 감안을 좀 해두시고 그 외에 참 같은 것. 자, 품질이 석존, 참빛, 참기름, 참조기. 그 다음 진짜 이런 것들 참뜻, 참마음, 참말, 참사람 풋 알아두고 한 요거 시험에 꼭 나올 공산이 큽니다. 뜻이 많아요. 큰, 한창인, 같은, 하나의 짧은 한가위, 한걱정, 한턱은 큰 한겨울, 한잠 하는 것은 한참, 한창 그리고 한마음 한편은 하나의 그죠? 뭐 등등 연결을 해두시고 핫도 알아두고 홀과 헛은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나머지 용언 파트 구분해두고 이번에 전미 파생어 전미사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어근의 뜻을 더하는 한정 전미사 거리 전미사는 어근 뒤쪽에 붙여 먹거리, 옷걸이 밑줄 예를 들어 옷걸이 이렇게 표기한 것과 옷걸이 그죠? 옷걸다의 어간 원형을 밝힌 것은 뜻이 다릅니다. 한글 맞춤법에 보셨듯이 옷걸이 하면 옷을 걸다는 뜻이 남아있죠. 옷을 거는 도구고 여기 옷걸이 하면 뭡니까? 옷 입은 모양새입니다. 다르겠죠? 뭐 이렇게 씁니까? 옷걸이를 옷을 거는 도구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분별력을 갖추고 보셔야 됩니다. 뭐 대거리, 뭐 해거리도 있지. 그 다음에 꾼, 깔 이런 것은 우리 한글 맞춤법에 된소리 전미사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꾼 이거 아주 쉬워요 보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성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실험꾼, 장사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낚시꾼, 남봉꾼, 노름꾼, 말썽꾼, 잔소리꾼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뭐 구경꾼, 일꾼, 장꾼 이런 거 구분하겠죠. 또 대기 구분하고요. 배기 중요합니다. 배기도 보니까 그 나이 들어있거나 차있으면 그런 물건 구분이 있죠. 그죠? 또 더불어 배기는 배기, 박이, 빼기 이런 유사한 혼동하기 쉬운 전미사 어디에 붙는가 하는 표기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치 알아두고 어치 앞에 남짓 요거 최근에 문제인데요. 이 남짓은 단독으로 띄었습니다. 남짓 가량이라는 어림수의 이전 명사입니다. 이건 단독에 띄었어요. 어치는 전미사니까 붙여서죠. 짜리 이런 건 전미사입니다. 10원짜리 10원어치 할 때 어치 짜리는 붙였어요. 한 말과. 왜? 접사기 때문에. 이 남짓은 이전 명사를 단독으로 띄었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띄어쓰기 가서 나중에 얘기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만
장의쟁이 이것도 중요하죠. 장의 이건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에 언급되어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구분하야 되고 다음에 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차이 구분하시면서 알아두시고 치히 연결하기 바랍니다. 명사 전미사 아이개와 어이개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사람, 간단한 도구, 오줌 싸게, 꼴리게, 덮게, 지우게, 아이. 찌개, 아이 요거 꼭 알아두고. 된장찌개, 부대찌개 할 때 어이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 있죠. 요 아이고. 어이는 간단한 도구라는 뜻으로 찌개나 집게, 연탄 집게, 빨래 집게, 어이. 뭐 요건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겠죠. 기, 다음에 웅, 미음, 자, 이럴 때는 명사 전미사라는 기준 아래서 음과 미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사와 전미사.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서 해석해야 될 게 좀 전에 본 음미음기를 뭡니까? 문장 속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명사형 어미로도 분별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품사 구분도 필요하다라는 이해력까지 완벽하게 끌어놔야 돼요. 자, 그런 점 감안해 두고 공부를 조금 해 두십시다. 그리고 이제 부사와 전미사 보시죠. 하여금, 금 있고, 껏 있고요. 로도 많아요, 로. 그죠? 그리고 오후도 잘 보면은, 비로소,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우, 요건 안말 뜻 중요하죠. 조금 넉넉하게, 너무 바투, 이런 것들. 이희 동그라미. 이희는 뭐예요? 파생력이 강하죠. 파생으로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 거 주의하고. 째도 연결해 두세요. 째. 요 째와 채는 다르죠. 째가 전미사니까 앞말 붙여서 뿌리째, 전부 이런 말. 껍질째, 통째. 통째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와 전미사에 적 나오죠. 이럴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럴 때는 관형사로 됩니다. 그러나 저기부터 품새를 바뀌는 품새의 동의 세 가지가 있죠. 동사의 형용사와 전미사 하면 공부해 두고 3번의 합성어 부분은 뭐가 나옵니까?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가 가장 강하게 나와요. 자, 밑에 보시면은 어근과 어근, 뜻을 지닌 것끼리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하래 그럽니다. 둘째 줄에 쭉 보면은 셋째 줄 가서 통사적 합성어. 우리 국어의 문장 구조나 단어 배열 또는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은 말을 비통사적 합성어, 자, 그럼 얘들이 나옵니다. 명사는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 글상자 보면 길바닥, 꽃게, 눈물, 돌부처, 그 다음에 불꽃 집안일. 관형사 명사 새말 새해, 관형사형 명사 군밤 굳은 살, 늙은이 이름 작은 형. 비통사적 합성어 영혼의 어간이 먼저 나오고 검버섯 검다, 꺽쇠 꺾다, 누비다 누비 옷, 들다, 다음에 접다. 어간 뒤에 어미가 빠지면 무조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의태부사. 이것도 부사가 명사를 꾸미지 못하죠. 부사는 원래 영혼을 수식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국어의 어순입니다. 부술비 뭐 몇 번 나온 말 아닙니까? 부사가 명사 비를 못 꾸민다니 일반적으로. 또 뭐 척척박사, 촐랑새 이런 거 좀 알아두고. 그 외에 이제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에도 각각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들이 있다. 자, 합성어의 구별,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문에 작은 형 붙였을 때는 합성어예요. 작은 형 띄었었다. 그러면 뒤에 띄었은 건 구입니다. 구. 합성어는 단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해야 돼요. 그럼 작은 형 하면 띄었으면은 저기 붙여서는 합성어의 경우에 밑에 글상들 봅시다. 작은의 스스로가 없어요. 작다 형이 작다가 아니거든요. 작은 형은 큰형 외의 형을, 그죠? 그러니까 서열상 둘째 형 이하를
작은 형 그림. 분리성 유무 없습니다. 작은 띄우고 이 분리성이 없어요. 의미의 특수가 있습니다. 맏형이 아닌 형이 되는 얘기. 용례는 작은 형이 제일 멋있다. 작은 형이 합성어로 붙였습니다. 9일 때는 작은의 서술성이 있습니다. 작은 형 할 때 형이 작다. 또 분리성 있습니다. 의미의 특수화는 없어요. 작다의 의미가 강하게 부여될 때 단독의 개별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얘기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갈무리 했다 보긴 어렵지만 특히 접두 전미사 학습 잘 해두시고. 자, 우리 유형 11번 접사의 이해 봅니다. 우리가 접사 그러면은 어근과 대비적인 말이죠. 어근과 접사가 되면 파생어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전미사 그 다음에 품사 바꿔줍니까 못 바꿔줍니까 따라서 전미사 가운데 일부 전미사가 품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 마중 지붕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랬을 때 품사를 바꿔주면 지배적 접사, 못 바꿔주면 한정적 접사. 여기까지 접사의 분별력 또 어근과의 이해력에서 해석이 돼 있어야 돼요. 갑시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죠? 접사는 어근에 붙었습니다. 다른 어근,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형성된 단어를 파생어라 그러죠. 종류로는. 둘째 줄에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 공부를 쭉 해왔어요. 셋째 줄. 접사는 품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품사는 사자 돌림이죠. 전부 다 9개 품사. 그럼 접두사 전미사를 품사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접사인지 다른 품사인지 구분하는 능력, 또 접사에 대한 학습. 1번 갈까요? 의미가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조금 전에 제가 접두사 해석에서 2013년 7급 문제가 막국수, 막고무신, 막일 이럴 때 나왔다 그래요. 같은 유형으로 만들었는데. 전미사 쪽은. 여러분 박이 1번에 예상 문제 1번에 박이 있잖아. 박이. 이 백이란 말과 박이 빼기를 구분하라 얘기를 했죠. 박이는 뜻이 있잖아. 한 두 가지로 얘기를 이끌면은 박이는 일단은 뭔가 박혀 있다. 박혀있다. 두 번째는 일정한 곳에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어떤 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박혀있다는 많죠. 점박이 점이 박혀있다. 오이소박이 만두소 오이소 하는 것은 그 속에 넣는 양념 같은 음식입니다. 박혀있다.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차돌과 유사한 게 이렇게 박혀있는 소고기의 육질입니다. 이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일정한 곳에 붙어있다. 붙박이. 붙박이 못 있죠? 붙박이. 박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바로 일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서울에 가면 장성백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지명이 장성백이 그 숭실대학교 넘어가는데 보면은 있는데 그건 이제 지명이 그래 굳어진 거고 원래는 장성이 박혀 있는 곳을 장성박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1. 점박이, 덧니박이, 차돌박이, 금리박이는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이런 뜻이죠. 5번의 붙박이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의미가 다른 것 개입니다. 개도 좀 전에 공부했는데 1번에 개꿈, 개수작, 개나발 5번에 개죽음은 헛된 쓸데없는 그러나 4번에 개살구는 뭐야? 야생의 좀 전에 구분했잖아요. 그게 공부를 실컷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미서 접두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나 학습한 적이 없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대충의 이해력으로 답을 하니까 정답을 내릴 득점률이 떨어져 희박해지는 거예요. 다음 3번 표기가 잘못된 것. 덮개 아이 부대찌개 아이 다음에 지게 어이. 지우개는 아이였습니다. 조금 전에 오줌 싸개 뭐 이런 얘기 쭉 나왔죠. 4번이다. 5번의 연탄 집게 어이. 4번은 같은 맥락에 한 실험할 때 한은 큰입니다. 큰 실험. 한 실험 들었다. 큰 실험을 들었다. 큰 뜻. 한 길, 큰 길 답입니다. 1번이 답. 한참 할 때는 뭔가 무르익는 시간적인, 그죠? 한창 이런 의미죠. 한대는, 예? 아, 한잠. 죄송합니다. 한창이 아니고 한참. 제가 노안입니다. 노안.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끔가다 이 글자가 조금씩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건 내 능력의 문제니까 보시고 금방 얘기한 한잠이 들었다 할 때는 무척 깊은 이런 의미겠죠. 그죠? 여기도 이제 한창 어떤 시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한대 요게 KBS 문제하고 섞어냈습니다. 한대 할 때 한대는 뭐예요? 바깥아이가 바깥 한이 바깥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한복판 할 때 한은 어떻게? 정확한 일. 정중앙 이런 의미야. 다 다르죠 뜻이 그죠? 한이 가능성이 큰 거로 제가 여러 개 내어봤고 이런 방향으로 접사의 의미 미세한 구분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유형 12번은 이제 좀 쉬워지겠죠. 좀 전에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한번 훑고 넘어왔으니까 단어의 형성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1번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다. 밑줄. 여러분 합성어의 구분은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는 있다고 그랬어요. 국어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과 일치하는 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응당 통사적 합성어가 많겠지. 그럼 여기 생산력이 떨어지다, 생산성이 떨어지다 하면 뭐예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등불, 등 플러스 불, 명사, 손 씹다, 손이 씹다, 손 주어 씹다 스스로. 이때 손이 씹다, 본디 말로 문장화시키면 그런데 조사가 빠졌다. 조사는 분리성이 강합니다. 우리 국어에서. 아까도 뭐 나보기가 할 때 을 조사 막 빠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조사가 빠져도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했거늘. 조사는 빠지면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손이 씹다에서 손이 명사고 손이 뭡니까? 주어고 씹다가 스스로. 이렇게 되면 주어 스스로의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니까 통사적 합성어인 겁니다. 단 어미가 빠지면 무조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뛰어나다 어등그라미. 예를 들어 뛰나다 하면은 비통사적이지만 뛰다 나다의 결합으로 어라는 어미가 붙었으니까 통사적이다. 굶주리다 굶고 고란 어미 빠졌죠. 굶다 줄이다 굶고 줄이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작은 형 뛰어나다는 모두 은이나 어라는 어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사적이야. 얘는 어미가 빠졌잖아 결합 과정에서. 그래서 4번이 비통사적 합성으로 답이 됩니다. 5번은 연결해두고 2번 단어의 형성 방식이 이질적인 거. 말벌, 말이 접두사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물이 가운데 큰 이런 뜻. 말벌, 말매미, 또 말개미도 있어요. 물이 가운데 큰. 그럼 파생어지 뭐. 좀 더는 좀과 더가 둘 다 부사 합성어. 나날은 어떻게 결합? 리얼 탈락이죠. 날 플러스 날이잖아요. 그래 원형을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바둑, 접어두고 2점 이상 접어두고 두는 바둑 하수에게 접바둑이 접은 바둑 할 때 조사 빠졌으니까 비통사적이긴 하지만 합성어죠. 고루고루 이런 걸 반복 합성어라 그럽니다. 고루 그죠? 반짝반짝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3번
이번에 답은 1번입니다. 단어가 만들어진 방식이 이질적인 것. 새해, 새해 동사적 합성어, 굳은 살 동사적 합성어, 낯설다, 낯이 설다 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통사적 합성어, 늦더위는 늦은 더위. 이걸 합성어로 보느냐 파생어로 보느냐 이 기준 아니라도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늦은 더위에서 은이 빠졌으니까 합성어로 본 7차 문법 교과서 입장에 따르더라도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거하면은 얘는 파생어란 말이야. 어쨌든 4번이 답입니다. 저기 3번에 늦더위가 답이에요. 잘 알아두고, 4번에 다음 중 그 형성 방법이 동일한 단어들끼리 묶인 것. 합성어 파생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올 순수한 파생어, 순수한 합성어의 짝을 골라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번 더신 덧 접두사, 꽃신 합성어, 지붕 웅 전미사. 그러니까 더신과 지붕은 파생어요, 꽃신은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어가 막 고루고루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합성어, 순수하게 파생어 이런 배열을 골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맵살, 매가 비읍 첨가로 매가 접두사죠. 차지지 않은. 파생어 날 접두사, 파생어 밤낮 합성어. 늦더위 이럴 때 표준국어 대사전에 늦은 접두사로 봅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로 보더라. 약간 융통성을 두고 일단 두고, 작은 집 합성어, 모가지는 목 플러스 아지니까 파생어고, 답은 일단 비껴놨습니다. 늦더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4번에 먹이다 이 동그라미, 깨뜨리 뜨리 동그라미, 잡히다 휘 동그라미. 여러분 의미상으로 이제 한번 조금 보면은 접상의 기준, 아까 접두사 전미사 위치, 다음에 또 지배적 접사, 다음에 한정적 접사, 품사 변화. 또 내가 57항 한글 맞춤법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의미 기준에서 조금, 물론 접두사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의미 기준을 두고 어근과 결합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강세 접사, 그죠? 강세 접사, 사동 접사, 피동 접사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강세 접사는 힘준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치 같은 솟다의 치 솟다, 강세 뭐 접두사지만, 그죠? 그러나 솟구치다 할 때는 치가 뭡니까? 접미사입니다. 어쨌든 사동접사 몇 개? 7개 있죠. 외듯이 알고 계시죠? 이힐리기 우구추, 그죠? 먹다에서 먹이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다에서 먹이다 하면은 먹다의 일반 단위로 해서 이가 뭐예요? 얘가 사동의 의미를 띤 여기 전미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동의 전미사 접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먹이다라는 단어의 뭡니까? 바로 단어의 형성, 즉 얘는 파생어란 말이에요. 전미사가 들어있잖아. 사동의 전미사. 사동, 피동, 강세라는 것은 얘네들은 의미 기준에 조금 더 어근과 결합했을 때 이런 문법적 의미를 띈다는 말이고, 접사니까 파생어지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시고, 피동은 예를 들어 잡다에, 그죠? 이힐리기 4개 아닙니까? 잡히다 할 때 희가 당함거리니까 피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다에서 이 희는, 그러니까 여기 이 강세사동 피동은 기본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잡히다의 기본형의 어간은 잡히까지입니다. 잡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시고, 얘네들은 전부 파생어가 돼요. 이런 것도 분별 여기 개의하시면 돼요. 기린 까닭에 먹이다 이, 깨뜨리다 뜨리, 잡히다 희. 먹이다 이는 사동접사, 뜨리는 강세접사, 희는 피동접사로 모두 접사가 붙은 말로 파생어의 짝으로 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5번에 노푸르다 비통사적 합성어. 새빨갛다, 새가 접두사입니다. 새다가 없잖아요. 새가 빨갛다를 강하게 해주는 강세접사야. 그 다음에 더 높다는 드가 접두사, 역시 강세입니다.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두 개는 파생어, 앞에는 합성어니까 지금의
동일한 단어별이 아니단 결과죠. 자, 5번 비통서적 합성어인 것을 골라라. 1번 그대로 답이죠. 부술비. 부술은 부사가, 그지? 부사가 비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국어의 정확한 일반적 어순이 아니니까 비통서적 합성어이다. 그러나 볶음밥 미출. 작은 집은 얘기 드리고 통서적 합성어. 이 날짐승은 통서적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날짐승, 날고기는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이 날의 의미를 어근과의 결합해서 날고기, 날짐승일 때 이 날이 둘 다 접두사인가? 그건 어근과의 결합해서 의미 해석을 내려봐야 돼요. 날고기 할 때 플라이는 날다의 뜻이 아닙니다. 생것의, 야생의 이런 뜻의 접두사므로 얘는 파생어란 말이야. 그러나 여기 날은 나는 짐승. 그러니까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날다, 플라이. 날짐승은 새 같은 조류 아닙니까? 이 날다 어간의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다.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어근과 어떤 어근과 결합하느냐. 품사의 통용도 품사를 하나만 두고 외워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문맥을 두고 판단하는 능력이 돼야 된다. 자, 그런 점 감안을 해두시고. 따라서 날짐승 합성어. 왜? 나는 짐승, 날 어간이 먼저 오고 이 경우에는 날짐승 어간에 나는 해가 는이 빠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날 있잖아. 날다에서 날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품사적으로. 그러면 날다의 어간에다가 리을이 붙어요. 얘가 관형사형어입니다. 날다에서. 뭐 리을, 날다는 주로 어미 변할 때 리을 탈락 많이 해요. 날 플러스 는이 붙으면 뭡니까? 날는 안 되고 리을 탈락하죠. 리을 탈락입니다. 요걸 리을 탈락해서 여기 있는 리을이 요걸 두고 어간의 형태다 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날다 여가 리을 탈락하고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를 띈 겁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 자, 그 점. 예를 들어 이게 그렇지 않다면 답이 1번, 4번 두 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지? 자, 13번 갑니다. 유형 13번은 본용은 보조용어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보면 본용언과 이 보조용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본적인. 저게 뭐냐? 이러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본을 들었더라도 자기 학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이런 테마로 이런 유형으로 갔을 때 여기 밑에 쭉 개별화된 문제에서 이게 이런 문제예요 하는 것은 자기 판단에 이끌어서 실력으로 판단해 놓아야지. 원래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통정리, 체계가 정리된 가운데 잘 접목이 되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죠? 이게 어느 소속인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헤매면은 공부하기도 난감하죠. 보통 이 본용언 보조용어는요. 일단 그 설명해 주겠어요.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활용시 활용어가 둘 이상 올 경우 앞에 나온 것이 본용언, 두 번째의 용언이 보조용언. 자, 셋째 줄에 보조용어는 본용어과 연결된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 문제 유형은 보조용어의 품사, 보조적 연결함이 띄어쓰기 이런 세 가지 유형.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문법적으로 본용은 보조용어에 들어가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의미를 뭐라 그러냐면 보조적 연결함이라. 이 보조적 연결함에는 본용어의 어간 뒤에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문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까. 개, 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먹어 주다, 놀게 하다, 뛰지 않다, 쉬고 있다. 뭐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서술 기능을 온전하게 담당하는 얘네들을 본용어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give 자체로 주다는 뜻으로 원래 뜻은 있어요. 주다. 그럼 예를 들어 문맥이 나는 밥을 먹어 주었다 할 때 이 제 뜻이 그 문장 속에 살아있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나는 밥을 먹어서 그리고 확 뱉어가지고 남에게 주었다. 먹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러냐? 그 말이 아니거든. 이때 주다는 기브의 뜻,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하다, 않다, 있다도 많지만 가령 이런 것도 있죠. 도와드리다 할 때 나는 어머님께 뭐 일을 도와드렸다. 이건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이죠. 도와서 그리고 준 게 아니에요. 뜻이 없잖아요. 이건 봉사의 의미. 이렇게 보조용어는 말이야. 보조용어는 본용어를 보충하고 또 본래의 뜻을 상실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조용어예요. 그럼 이런 보조용어, 본용어를 긴밀하게 있는 문법적 요소가 아, 악의지고 얘네들이 보조적 연유라고.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보니까 보조용어는 어느 정도 이해되겠죠? 보조용어의 품사. 보조용어의 품사 문제. 어렵게도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세 가지 이용 갖다 뒀습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냐 아니냐. 지금 요거 연결어미에는 여러분 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조적 연결어미 말고도 두 개 더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 또 앞목 부정문의 띄어쓰기 이런 거. 앞목 부정문의 띄어쓰기 뒤에도 나와요.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있다와 있다에서 보조용어는 있다, 있다와 있다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작과 완료, 이게 진행과 완료 이렇게 얘기하죠. 요걸 이제 최근에 문제 몇 번 나왔는데 원래 진행상 그런데 진행과 완료의 의미에서 잘 보세요. 뭐뭐에 고 있다. 이 얘기와 뭐뭐아 있다. 이 있다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얘는 뭐예요? 고 있다는 무엇의 의미? 진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있다는 완료예요. 따라서 이때 진행의 의미는 보조 동사가 됩니다. 얘는 완료니까 보조 형용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철수는 운동장을 뛰고 있다. 다음에 꽃잎이 나무에 달려있다. 이건 뭐예요? 고 있다는 뛰고 있는 진행입니다. 진행이니까 얘가 보조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있다 되겠습니까? 달리다에 있다. 이런 경우에 있다는 뭐예요? 완료, 달려있는 상태 이런 의미죠. 보조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거. 근데 요건 쉬워요. 요 정도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별인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탈부착 동사가 있습니다. 탈부착 동사. 탈부착 동사는 입다, 쓰다, 끼다
입다, 옷을 입다, 그죠? 이 탈부착한 거. 장갑을 끼다 이럴 때. 쓰다 이런 거. 모자를 쓰다. 이 탈부착 동사에 보있다. 입다, 쓰다, 또, 버터 좀 그러고, 매다 이런 거. 자, 이럴 때 고있다는 원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있다는 진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럴 때 탈부착 동사는 알아둘 게 결과적으로 중의성이에요. 중의성. 둘 다 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여러분 교과서라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요건 이제 KBS 문제에 나왔는데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메고 있다. 최 선생님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런 질문을 봅시다. 그럴 때 고있다는 이 보통 고있다가 진행인데 이 진행만 의미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 선생님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 메고 있다는 상태 완료도 되고 지금 메고 있는 과정도 됩니다. 둘 다 뜻이 두 개 다 있잖아요. 중의적이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요런 문제 세 가지 유형 거 요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보조 용언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이해한다. 또 한 가지 통사론과 더불어 얘기하면 본용언 보조 용언. 그러니까 본용언 보조 용언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보충하는 말이니까 단독의 서술어가 아니에요. 보조 용언이. 따라서 서술어가 여기까지 하나입니다. 서술어가 하나예요. 문장 성분이 하나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예상 문제 갈까요? 1번.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도와주고 본용언은 홀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면 이건 바로 본용언이고 바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용언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보조용언 없어도 충분히 본용언 하나로만도 문장이 가능합니다. 자, 2번. 보조용언이 아닌 것. 철저히 조사하게 해. 이렇게 보면 돼요. 본용언을 한번 딱 앞에 나온 게 본용이 생각하고 앞에 말 빼고 보세요. 철저히 해. 이 말은 아니죠. 완결성이 없죠. 이 쓰레기를 버려 하면 얼핏 의미가 있는 것처럼 버려 할 때 이때 버리다는 실제 내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보조용언 됐고 너의 말을 듣고 싶지 너의 말을 쉽지 않아 말이 안 되죠. 보조용언 됐고 약속한 날짜에 못하였다가 아니고 가지가 본용언 못하다가 보조용언입니다. 이때 하나 참고할 게 안못 부정문에서 뒤에 보조용언으로 본용언이 앞에 나오고 안못이 뒤에 쓰이면 뒤에 어휘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죠? 못하다 이거 띄어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띄어쓰기 문제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지금까지 뭐 100가지, 88가지 이런 유형에 맞춰가지고 이런 문제로 나옵디다 하는 데를 비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여기 한 가지 유형만 놓고도 지금 많은 문제 또 기본 원리를 동원해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파생될 또 지날 우려가 있다. 라는 진단을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해가 짧다 부족했다는 걸 타진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꾸 배가해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거 좀 감안하고. 자, 다음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도 하고 잘도 해. 이럴 때 해는 단독의 서술입니다. 왜? 잘도 할 때 잘은 부사고 잘해 할 때 잘 부사 도는 보조사입니다. 앞에 본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두 개입니다. 열심히 하고 끊기고 잘도 이건 부사어죠. 그죠? 자리 부사 도가 지금 보조사로 부사어. 앞에 본용언이 없잖아요. 뒤에 문장에서. 해가 바로 본용언이며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보조용언이 아니에요. 답이겠고 단독의 서술어. 다음 띄어쓰기 금방 얘기 드린 부분이 나옵니다. 영희는 코가 못났다. 못생기다. 인물을 얘기할 때 못나다. 또 뭐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단독의 형용사입니다. 인물 얼굴이 못생겼다 이럴 때는 그럼 무조건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다 이럴 때 아니와 하다는 반드시 붙여 써야 돼요. 왜? 비가 오지가 본용언 아니 안못이 뒤에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는 본용언이 앞에 수반되어 있으면 아니 또는 안못은 뒤에 어휘가 붙였어요. 나는 오늘 청소를 안 했다. 이럴 때는 나는 오늘 청소를 했다 안 했다. 긍정 부정의 대비가 되죠. 했다가 서술어가 뒤에 올 때 안은 부정부사로 뒷말과 띄었습니다. 종합 문제죠, 요게. 4번 민희는 동생보다 노래를 못한다. 이럴 때 노래를 못 주고 못한다가 뭡니까? 본용언이다 해서 못이 부정부사다 띄었습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왜요? 이때는 비교해서 능력의 문제. 비교해서 능력, 못하다, 비교 능력, 또 금방 얘기한 못나다, 얼굴이 못났다, 성질이 못됐다, 또 보니까 뭐 가엾어 안 됐다 이러죠. 저 학생 참 안 됐어 이럴 때, 그럴 때는 안목 부정문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런 것은 뭐 금방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못하다, 비교 능력, 또 못났다, 못나다, 못되다, 뭐 안쓰럽다, 안되다 이런 말들은 단독의 안목 부정문의 표현이 아니라 단독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보조용은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판단력이 아닙니다.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4번이 붙였어야 하는데 띄었었죠. 답이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럴 때 하지가 본용언이고, 왜? 하지 못했다. 응? 했다. 그러니까 못이 뭐야? 보조용언과 뒤에 붙였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돼 있죠. 그죠? 이건 안목 부정문에 띄어쓰기에 더불어, 그리고 또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들에 대한 그것과 더불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1, 2, 3번 문제까지 접목을 했고, 자, 유형 14번째는 용언의 활용 나옵니다. 어미 변화죠. 맞춤법, 한글 맞춤법 18한과 관련됩니다. 거기 한번 문제 풀어두고 잠깐 여유 뒀다가 계속 이어갑시다.